안녕하세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묘한 일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그동안 겪어온 일들, 경험해온 것들이 많아지니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그 세월의 흔적이 배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이 들미 항상 지혜로움과 연륜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품이라는 것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부담스럽거나 심지어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타인에게는 그 모습이 추잡하다고까지 느껴지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꼭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나름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 혹은 자신의 젊음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사랑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남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5가지 행동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 5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인데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이 듦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자신만의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쌓고 그 속에서 나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는 오히려 오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동현 씨는 67세의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일구어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고생과 어려움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쌓아온 성공의 비결을 자식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의 자녀들은 그의 조언을 고리타분하고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동현 씨는 늘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해.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에게는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자녀를 키우며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동현 씨는 자신의 경험이 곧 진리라고 믿었고 자식들이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루는 동현 씨가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이 가구 배치는 완전히 엉망이야. 내가 말했잖아. 가구는 이렇게 놓아야 공간 활용이 잘 된다고. 그리고 식탁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작은 걸 쓰면 나중에 손님이 오면 어디에 앉히려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다 내 경험에서 나온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잔소리에 지쳐 있었지만 차마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동현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내 말이 맞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강요가 답답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계속되는 간섭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방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가 집에 오는 날이면 아들은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외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가족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혜는 오만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강요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늘 옳은 것은 아니며 자식들에게도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길 위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나 신체적 변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거부하고 젊음을 유지하려는 지나친 시도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그 집착이 불안정함과 불필요한 경쟁심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63세의 혜숙 씨는 언제나 패션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녀는 최신 유행을 따르고 늘 사람들 앞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그녀의 이런 열정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혜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기 전에 미용실에서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새로 산 화려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혜숙 씨는 자신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또래들 사이에서 얼마나 돋보이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이 원피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머리 제가 이번에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에게 받은 건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혜숙 씨의 모습을 보며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젊음 추구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대화의 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혜숙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외모와 패션에 대한 이야기만을 강조했고 친구들은 점차 그녀와의 대화에서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은 속삭였습니다. 혜숙이가 예전에는 참 자연스럽고 멋졌는데 요즘은 좀 지나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친구들은 그녀의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혜숙 씨의 매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혜숙 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젊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모와 패션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도한 젊음의 집착이 오히려 우리의 품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외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위와 우아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태도는 타인에게 추잡하고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70세의 재경 씨는 가족 모임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는 늘 할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종종 손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가 자랄 때는 인사도 똑바로 하고 어른들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재경 씨는 명절마다 손자, 손녀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꾸중을 들을 때마다 눈을 피하며 속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걸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재경 씨는 자신의 말이 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손자들에게는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손자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기를 꺼리자 재경 씨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왜 요즘 애들은 할아버지 집에 오기를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손자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더 강하게 그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들은 점점 더 할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경 씨는 자신이 원하던 소통 대신 손자들과의 거리감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랐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자들은 재경 씨를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재경 씨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손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비판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66세의 희정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은 희정 씨와의 대화가 점점 피곤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희정 씨는 항상 자신의 경험과 의견만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희정 씨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희정 씨가 또다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말이 틀렸나 봐. 다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 언제 내 말이 틀린 적 있었니? 친구들은 그녀의 말에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희정아,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각자 다른 경험을 했잖아. 조금 더 들어줄 수는 없을까? 하지만 희정 씨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은 속삭였습니다. 희정이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 다음 모임에는 안 가고 싶어. 친구들은 희정 씨와의 대화에서 진정한 교감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그녀와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정 씨는 자신이 외로워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친구들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희정 씨의 사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조화와 배려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에만 집착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타인에게 답답하고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78세의 영호 씨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나면서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자녀들에게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지만 점차 그들의 생활 방식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과거만 이야기하세요. 시대가 변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자녀들은 영호 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명절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여행 가자. 아버지랑 또 싸울 필요 없잖아. 자녀들은 점점 명절에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가족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호 씨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겪었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잃어버렸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나이 듦이란 단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일종의 예술과도 같아요. 화가가 빈 캔버스에 하나씩 색을 더해가며 작품을 완성하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의 경험을 쌓아가며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품이 아름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색을 더할 때마다 그 조화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듯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 역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함,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조언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경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또 외모나 신체의 변화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과도한 젊음의 추구는 오히려 우리의 품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이 가족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멋있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의 이 시간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